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 사진, 글, 그림, 영상 등은 본 사이트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020년 2월 11일 오전 9시 현재 3,629명의 의사 환자가 신고가 있었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접촉자 조사와 감염원에 대한 역학조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텀블중학교 친구들, 빛나는 한문TV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관련 한자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코로나19 관련 한자어를 배우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자가진단 홈화면 추가하기, 한자 이름 구글 설문지로 제출하기도 같이 해야 돼요. 자, 먼저 1번, 코로나19 관련 한자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보자면 코로나19 사태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관련된 용어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을 텐데요. 비말 전파를 조심해야 한다. 역학조사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요즘 많이 등장하는 코로나19 관련 용어들 중에서 한자어만 5개로 추려서 정리해 봤습니다. 두 번째 자가진단 홈화면 추가하기는 6월 1일, 1학년 기준으로 6월 1일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매번 선생님이 보내주신 문자를 찾아서 링크를 클릭하고 다시 성명과 인증번호를 찾아서 입력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건강 상태를 체크한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힘들겠죠. 근데 이거를 안 하면은 학교에 올 수가 없어요. 학교에 오는 날 아침에도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목요일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를 안 하면 교실에 들어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결국에는 해야 돼요. 운동장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이왕 맨날 할 거 좀 더 간단하게 핸드폰 홈화면에 추가를 먼저 해서 인증번호 없이 바로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자 이름 계속 강조를 했어요. 요거 이제 또 구글 설문지로 받을 거니까 미리 준비해놔라 부터 해가지고 벌써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계약은 이미 했죠? 등교 계약하고 난 이후에 바로 이름과 관련한 수행평가를 볼 거예요. 그때 선생님 저 한자 이름 모르는데요? 하면은 굉장히 곤란해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서는 중국어 시간이 있는데 이 중국어 시간에도 역시 자신의 한자 이름을 알아와야 합니다. 만들던 알아오던 해서 결국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왕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미리 하라고 할 때 해서 미리 알아서 계속 편하게 쓰면 좋겠죠. 자, 구글 설문지로 제출하는 방법까지 오늘 요 3가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의사 환자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의사와 환자를 통칭하는 말인가 싶기도 한데요. 실제로 의사 환자를 검색해보면 연관 검색어에 의사, 환자, 연애, 썸 이런 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의사는 뭘까요? 첫 시간 한문 시간에 의사라는 단어의 여러 가지 뜻을 배우긴 했어요. 환자의 병을 치료해주는 의사,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그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의 의사,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뜻하는 의사,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의사의 또 다른 뜻을 하나 더 알아두면 좋아요. 자, 의사 환자의 의자는 의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자는 비슷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이비의 사자도 요 사자를 써요. 놀랍지 않아요? 사이비. 왠지 외래어 같은 느낌인데 사실은 한자어입니다. 비슷할 사에 아닐 비. 그래서 비슷한 것 같은데
진짜랑 엄청 비슷한데 사실은 아닌 거. 이게 바로 사이비인 거예요. 사이비 종교 뭐 이런 표현으로 많이 들리죠? 자, 그래서 뭐가 의심스럽고 뭐가 비슷한 환자가 의사 환자일까요? 코로나19 증상과 비슷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이러한 사람을 의사 환자라고 합니다. 확진 환자는 아니지만 여러 조건상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뜻하는 거죠. 확진자와 접촉하고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나 원인 미상의 폐렴에 걸려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역학조사, 이 단어는 기사에서 정말 자주 보는 단어 중 하나일 거예요. 이 용어를 이해하려면 우선 역학이 뭔지 알아야겠죠? 역학의 역자는 전염병 역자입니다. 사극에서 종종 쓰이는 이 역병이라는 단어에도 쓰이는 한자죠. 그리고 학자는 배우다, 학문할 때의 배울 학자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 역학이란 전염병을 연구하는 학문인 거예요. 어떤 지역이나 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질병의 원인이나 변동 상태를 연구하는 학문, 이게 바로 역학인데요. 역학을 조사한다는 말은 결국에 역학의 근거에 전염병의 전파 경로, 원인, 양상 등을 조사하는 일을 뜻합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이 역학조사가 무의미해졌다는 기사를 종종 봤을 텐데요. 사실 이건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전염병 발생 원인과 전파 경로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뜻이니까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역학조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러면 절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죠. 자, 누구누구의 거짓말 때문에 굉장히 나비 효과처럼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어는 기저질환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저질환의 기자는 기초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기초할 때 기자고요. 그 다음에 저자는 밑이란 뜻이에요. 아래. 뭐 저기압, 고기압 뭐 이럴 때 쓰는 저자 있잖아요. 그 저예요. 그래서 기저질환이라는 거는요. 기초, 밑바탕에 있는 질환을 뜻해요. 질병의 기초가 되는 밑바탕, 지병을 뜻합니다. 가질 지자에 병병자를 써서 지병이라는 거는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병을 뜻하죠. 자, 기저질환에는요. 폐질환, 만성 심혈관 질환, 당뇨, 신장 질환 등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면역력이 약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쉽습니다. 주의가 필요해요. 만약에 내가 기저질환을 갖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담임 선생님께 알려야 합니다. 자, 벌써 여러 번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혹은 선생님의 안내를 통해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얘기해라. 뭐 이런 말들을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혹시 내가 갖고 있는데 저 못 들었는데요. 저 이거 있는데 안 알렸어요. 라고 한 학생이 있다면 지금 당장 담임선생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는 나중에 받더라도 일단은 담임선생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당장 담임선생님께 연락 고고. 자, 네 번째 단어는 비말 감염이라는 단어입니다. 요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궁금해서 찾아본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자, 한자를 살펴보면 비말의 비자는 날다란 뜻의 날비자예요. 저기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 탈 것, 뭐죠? 네, 비행기죠. 비행기의 비자, 날다란 뜻 갖고 있는 한자고요. 그다음에 말자는요, 침방울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비말 감염이라는 거는 날아서 흩어지는 침방울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꼭 침방울뿐만이 아니라 뭐 콧물, 체액 등이 튀어나와서 이루어지는 감염을 통틀어서 다 비말 감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를 착용해야 되죠? 네,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등교 계약을 할 때에도 역시 마스크를 반드시 쓰고 와야 되는데요. 여분으로 한 2개 정도 더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마스크에는 반드시 이름을 쓰고 여분 마스크는 사물함에 넣어서 잠가 놓으시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겠죠. 만약에 마스크가 젖었다거나 아니면 너무 더러워졌다거나 잃어버렸다거나 하는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름이니까 더워서 평소에는 덴탈 마스크를 쓰더라도 만약에 우리 반에 갑자기 열이 나는 친구가 있어. 그래서 보건실을 통해서 병원에 가는 상황이 생기면 그 교실 안에 있는 나머지 친구들은
덴탈 마스크가 아니고 그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써야 돼요.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분의 마스크 꼭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름 꼭 쓰시고요. 자, 음압병실이라는 용어도 특히 코로나 초기에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음압의 음자는 마이너스란 뜻이에요. 음수, 양수, 정수, 이거 수학에서 쓰는 용어잖아요. 자, 음이라는 거는 0에서 그 아래로 내려간 마이너스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앞자는 누르다라는 뜻의 누를 앞자예요. 이 누를 앞자 뒤에다가 힘력자를 합치면 압력이 되겠죠. 누르는 힘을 압력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음압병실에서 얘기하는 이 앞자는 기압을 뜻해요. 공기에 누르는 힘, 공기의 압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음압병실은 어떤 병실이냐면 병실 내부의 기압을 인위적으로 낮춘 격리병실을 뜻해요. 인위적으로 마이너스에서 낮춘 격리병실. 왜 이렇게 기압을 낮추냐면요. 자, 과학과도 관련이 있는데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음압병실의 그 기압을, 병실 내부의 기압을 낮추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네. 병실 안에는 깨끗한 외부 공기가 들어오겠죠. 반대로 오염된 병실 공기는 바깥에 나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실 내부에 오염된 공기는 자체 정화시설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감염 환자를 격리하는 최적의 공간이 되겠죠. 자, 코로나19 관련 한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이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그럼 저는 이만. 다들 건강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자, 여러분은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을 보고 네 번째 구글 설문지의 한자 이름 입력 꼭 부탁해요.